자, 어제 종목들 한번 특징적인 종목들 한번 야, 지금 같이 이러한 안 좋은 상황에서 됐어. 종목 이야기 필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럴 때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업데이트를 해놔야 되니까 한번 보면 어제 오래간만에 이제 제가 시간의 단일가 끝난 동향을 한번 봤어요. 어제 같은 안 좋은 장이면 시간의 단일가도 상승한 종목들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여기 구자가 제가 빠졌네요. 정신이 없네요. 9월 29일입니다. 네, 구자가 빠고 29만 제가 남겨놨네요. 자, 어제 시간의 단일가를 보니까 상한가 간 종목이 한 2종목 정도 있고 그 다음에 5% 이상 상승한 종목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 공통적인 테마 섹터만 한번 그냥 뽑아보니까 사료더라고요. 사료. 예, 사료 쪽이 그나마 어제 시간에 의해서 강세 흐름을 좀 보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이슈들이 뭐죠? 김포라든지 경기도 지역에 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있고 또 조류 독감 이런 것들 이슈가 되면서 사료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내가 진짜 이러한 테마에 내가 좀 편성을 하고 싶다. 근데 내가 발빠르게 트레이딩을 못했어요. 그럼 물릴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물렸을 때 내가 그래도 피해를 좀 적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사료 관련주 중에 조금 숫자도 나오고 주가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지 않으면 그나마 내가 물렸을 때 언제라도 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에 의해서 오른 종목들을 제가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드렸으니 요거는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러면 야, 2분기에 사료 관련주 중에서 유일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한 기업이 팜스토리네. 그죠? 다 마이너스 성장인데 혼자 영업이익도 200억 가깝게 냈고, 요런 것들 보면, 밸류에이션도 나머지들은 40배, 60배, 600배도 있네, 한일사료는. 근데 요런 종목들이 오히려 근데 더 세요, 사실. 근데, 그치. 그러니까는 수급이라든가 네네.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물리면 엄청 세게 물릴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얼마 먹겠다고 저길 들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그래서 맞지. 차라리 안 하는 게 정답이고요. 진짜 내가 그래도 한다면 이 정도는 알고 해야지 그래도 그치. 낫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하시라는 거 절대 안, 저는 이런 거 원래 안 좋아합니다. 아시잖아요, 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아는 거는 점프에서 당수치기의 달인? 제가 내년도면 입사한 지 20년이라니까요. 20년 동안 어쨌든 여의도에서 제가 꾸역꾸역 버티고 있잖아요. 이런 테마주들을 웬만하면 별로 제가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버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이제까지 올랐던 주식들, 왜냐면 지금 많은 주식들이 애플이 지금 빠지는 것처럼 잘 이제까지 좋았던 주식들이 결국 그러지 않은 주식들과 키 맞추기를 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리 공포감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지금 좋다고 해서 내일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오늘은 좋았으니까 내일서부터는 더 안 다른 미리 안 좋아진 것만큼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차분하게 투자 결정을 해야지. 그리고 이런 테마주들도 조금 틈새는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전체 시장이 사이드카 걸리고 3, 4%씩 만약에 더 이상 빠져, 그러면 테마주들도 순식간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정말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요거는 그냥 제가 참고 삼아 데이터를 만들어 드리니,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안 보시고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넣어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액 기준으로 한번 보면, 어제 외국인들이 샀지만 딱 눈에 띄는 종목이 그렇게 별로 보이지 않았고요. KTNG 정도, 방어주 정도 있고, 하이닉스 어제 한 200억 정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우리 바이오가 그나마 조금 괜찮았잖아요. 그죠? 몇몇 종목들이 바이오들이 괜찮았는데,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편입하는 그 정도 흐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부통령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회담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회담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그래, 너희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거 안다. IRA 법안과 관련해서 그 부분들 고충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으니까 돌아가서 논의토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립서비스인지. 아니 근데 지금 속보가 나온 게 현대차도 2026년까지 보조금 받게 해주자라는 미국 상원의 법안이 발의가 됐다. 이게 통과는 아직 아니고 일단 의원이 발의를 했다.
그러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대차한테 가장 지금 현대차를 찍어 누르는 악재가 그 요소니까 심리적으로 어쨌든 오늘 어느 정도 방어는 해줄 수 있는 요소가 생긴 거네 드디어. 그죠? 제가 그런 것들이 나와야 좋아야지만 어느 정도 방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그거죠. 우리가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앞두고 과연 요거 지금 단기적으로 그거를 풀어줄 수 있을까? 그거였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IRA 법안이 다 확정된 거 아니거든요. 지금 의견 수렴 과정이에요. 그렇지. 빠르면 연말이고 늦으면 내년 초예요. 그러면 선거 이후에 지금 리스트에 빠졌던 것들이 충분히 바뀔 여력은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뭐 이런 기아차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돌아가셨으니까 가셔서 얼마나 우리 미국 내에서 분위기도 상당히 험악하대요. 그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나 언론들도 지금 한국의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현지에. 그렇죠. 완전히 그냥 그림으로만 보면은 바이든 와서 가져갈 건 다 가지고 우리 뒤통수 맞은 거지. 그 뒤통수 맞았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가장 많이 한 자동차 해외 업체가 우리나라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충분히 지금 어필이 많이 해외 언론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중간 선거 이후라도 뭐 달라질지 한번 기대를 좀 한번 해보고, 현대차 완성차들을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그때 그걸 보고 결정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코스피 쪽에 외국인 매도 쪽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정도 보이고요. 뭐 100억대 미만의 종목들이 대부분이라서 금액 기준으로는 어제 뭐 외국인들이 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의미 있는 종목들은 없다 정도로 넘어가고요. 자, 코스닥 쪽에 외국인 금액 기준으로 보면 어제 바이오주들이 몇몇 종목들이 좀 보였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박셀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좀 보였고, 우리가 공부했던 종목들 중에서도 뭐 해성 TPC라든지, 그다음 YG 엔터가 참 요거 요즘 뭐 블랙핑크의 이 밸류에이션이 프리미엄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참 주가는 시장 때문에 참 무겁고 안타깝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이 좀 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익숙한 노토스라는 종목이 여기 우리 노토스 PD 네, 보이네요. 한 21억 정도, 이 정도만 보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뒤에 수급 종목들 한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가 어제 기간 매수 강도 상위 종목에 탑 20의 첫 번째 종목이 ABL 바이오였습니다. 시총이 0.8%가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 강도 기준으로는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 쪽에서의 바이오와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 쪽 분위기가 괜찮았던 이유는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의 알츠하이머 치료 후보 물질 레카네맘이라는 게 있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임상 3상 호조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튀면서 ABL 바이오의 이 확장 가능성,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분의 확장 가능성이 조금 부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바이오 섹터가 원래 이제 금리가 좀 올라오는 동안 상당히 안 좋았었던, 눌려있던 섹터죠. 왜냐하면 성장주였고, 이 금리에 올라갈 때 취약함, 왜냐하면 돈을 지금 당장 못 버니까 외부로부터 자금을 많이 조달해내는 업체 중에 산업이 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때 좀 취약한 업체이고, 밸류에이션도 조금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많이 눌려 있었는데, 조금만 여기에서 그래서 뭔가 호재만 좀 튀어나와도 주가가 오를 수 뭔가 가볍게 탁탁 튈 수 있을 정도로 수급은 거의 비어져 있고, 밸류에이션도 뭐 바이오 밸류에이션을 논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과거 대비해서 많이 낮아져 있고, 그래서 지금은 모멘텀만 좀 나와주면 최근에처럼 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조성되어 있다 라는 거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모멘텀과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저희도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뭐 공략할 만한 거 업데이트를 계속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모펀드 쪽으로 바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사모펀드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중에서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종목들을 오늘 코멘트를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 종목들 위주로 오늘 이야기를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모펀드는 방금 말씀드렸던 ABL 바이오를 사기도 했고요. 퓨처캠이라는 종목도 어제 같이 이렇게 바이오주 두 종목이 들어온 것까지 한번 보시고 넘어가면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어제도 우리 이제
그 코멘트가 나갔었던 이제 재룡전기였습니다. 그죠? 자, 재룡전기는 어제도 사모펀드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고요. 투신도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주가는 아직 전고점을 못 뚫었습니다. 주가는 못 뚫었는데 수급적으로는 전고점을 이렇게 어제 뚫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외국인도 중립 이상 포지션으로 지금 올리는 그런 모습, 개인 투자들만 이렇게 파는 모습이 어제 나타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재룡전기는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미국향으로 지금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수주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주 잔고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주 잔고 트렌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시죠. 작년도 하반기까지는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올해 들어와서 과거 4년, 5년 동안의 레벨과는 확실히 다른 지금 수주 잔고가 올라가는 트렌드가 눈에 확 띕니다. 그죠? 그럼 이 수주가 결국에는 수출과 매출로 연결이 될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검은색 그림이 수출 추이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수년 동안의 수출 추이. 그 다음에 노란색은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조금 주춤하는 동안, 최근 몇 년 동안 매출액도 별로 달라진 움직임이 없죠. 근데 수출이 최근에 그 레벨을 넘어서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당연히 매출도 이제 올라서 뒤이어서 3분기, 4분기 매출 한번 기대해 볼 만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업펀드를 중심으로 트레이딩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 어제 이제 안 좋은 장에서도 전고점을 돌파하려거나 하는 노력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후장에 워낙 우리가 거의 다 밀려버렸잖아요, 지수가. 개인들이 이제 투심이 약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히려 개인들 때문에 어제 좀 밀린 것 같은 느낌상,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재룡전기도 윗꼬리가 달려버렸는데, 근데 그 윗꼬리가 달린 그 가격대가 상당히 저는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얼마냐 하면 9,590원입니다. 자, 제가 항상 올라갈 때 위에서 거래량이 터진 양봉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양봉을 깨고 내려오지 않아야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요 양봉을 보세요. 대량 거래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양봉의 시가를 안 깼잖아요.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번 직전에 대량 거래를 수반한 양봉은 하루 만에 깨버렸고, 조정을 세게 받아버렸죠. 그리고 그 양봉이 원래는 그러면 안 깼으면 중요한 지지의 라인이었는데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저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제 보시면 딱 그 위치가 어디에서 지금 최근에 윗꼬리가 달리고 있나요? 여기서도 올라가다가 윗꼬리 달렸죠. 여기서 올라가다가 윗꼬리 달렸죠. 어제도 거기에서 윗꼬리 달렸습니다. 그 가격은 9,990원입니다. 그래서 재룡전기를 내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9,590원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저항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자리다. 이게 종가 기준으로 완벽하게 돌파되어야지만 수급이 전고점을 돌파한 것처럼 재룡전기의 주가도 전고점을 돌파해서 세게 좀 갈 수 있다.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당분간은 9,590원이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도 기술적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사모펀드가 또 강하게 산 종목 중에 하나가 MI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종목들은 요즘 잘 안 보이고 좀 개별 종목들이 좀 많아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 공부를 좀 해주시자라는 차원이니까요. 한번 보시면, 자, 사모펀드가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갑자기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일단은 포착이 되죠. 매수에, 그 다음에 투신도 마찬가지. 중립 이하로 거의 3달 동안 안 사다가 최근에 이렇게 좀 들어오는 모습. 그래서 기관들이 사모펀드와 투신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데 외국인들도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로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 개인들이 다 팔아버리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수급이 스위칭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에 제가 이 MI텍은 무슨 이슈를 말씀드렸냐면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회사가 전 세계 글로벌 비혈관 스텐트의 MS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80조짜리입니다. 80조, 78조 정확하게 제가 어제 기준으로 계산을 네이버에서 환율로 해서 하니까 한 78조 얼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78조 원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시가총액 어마어마한 회사가 MI텍이라는 시가총액 우리나라에 뭐 한 4천억, 3, 4천억 되나요? 이런 기업을 지금 지분을 이번에 64%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언제? 지난 6월 15일 날. 근데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인수한 거는 좋은데, 자, 펀더멘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과거 대비해서 수주 잔고가 살짝
살짝 지금 올라오고 있고 아직 펀더멘털이 엄청나게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주가가 먼저 M&A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무슨 이슈가 있냐면 이 보스턴 사이언티픽이 과거에 해외 기업을 하나 인수한 적이 있는데 2018년도에 영국에 있는 헬스케어 기업 BTG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그때 2019년도에 지분 100% 인수하고 난 다음에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이 기업을 자진해서 상장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상장 폐지를 시킬 때는 어떻게 우리 해야 되죠? 기존 일반 주주들한테 좀 좋은 가격의 주식을 공개 매수로 다 매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과거의 케이스를 보고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오 폭락장에 많이 MI텍이 지금 괜찮은데 자진 상장 폐지 가능성 뭐 이런 언론의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그런 이제 6월 15일 날 공시 이후에 그 잔금이 아직 입금된 부분들은 뉴스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확인이 되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아마 그 냄새를 잘 맡는 상업펀드들이 최근에 트레이딩을 좀 하기 시작했다 정도로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는구나 정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제 사모펀드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같이 순매수를 한 종목 중에 피팅 관련주 태강 한번 업데이트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관들이 18억을 샀고요. 외국인들이 12억을 샀고 요거는 2015년도 이후에 랭킹 각각 8위와 12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금액으로 최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2022년도 8월달, 9월달, 8월달, 6월달, 8월달 거의 지금 7월달, 8월달 태강은 계속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한번 보시고 자, 최근에 이제 누적 순매수 포지션 3개월 동안 추이를 보시면 외국인들은 주가는 지금 전고점을 안 넘어섰는데 외국인들의 지금 누적 순매수 포지션은 이미 전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찐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관들은 샀다 팔았다 약간 샀다 팔았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조금 샀다 팔았다 반복하면서 아직까지 전고점을 수급 기준으로 돌파는 못하는 모습. 상업펀드가 약간 전고점을 돌파해서 넘었고요. 연기금이 꾸준하게 사고 있는 모습. 개인들은 다 팔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최근 3개월 동안의 포지션인데 태강은 역대 동월과 비교했을 때 수출 금액을 한번 제가 데이터를 한번 가져가 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레벨 자체가 최근 2015년도 이후에 수출 데이터와는 다른 레벨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뭔가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7년 만에 회사가 뭔가 업황이 조금 뭔가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이 세로 막대 수출 금액 데이터를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기관과 외국인들이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안 좋을 때 계속 조금씩 분할 매수로 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 금액이 지금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돌아오서 움직이고 있는데 매출 추이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방향이 아마 3분기, 4분기에 나타나지 않을까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강의 수출 금액과 주가는 같은 방향을 주로 그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좋아지고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3분기, 4분기 업데이트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피팅 관련주는 7월달 바닥부터 여기까지 상승폭 대비해서 얼마까지 되돌렸냐면요. 제가 인덱스로 만들어 봤는데 거의 마이너스 50% 정도까지 상승폭 대비해서 절반 정도까지 요거 되돌렸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종목들, 큰 종목들, 하이로 코리아, 태광, 성강밴드 이런 종목들 세 종목이 가장 제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렸고 작은 종목들 중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싼 종목들도 있긴 한데요. 요거는 변동성을 즐기는 분들의 선택할 영역이고 편안하게 하고 싶다면 요 세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절반 정도 이미 좀 빠져 있는 상태니까 여기에서 좀 더 흔들려 준다. 그러면 추후에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다면 이 피팅 관련주들은 내가 좀 많이 빠질 때 한번 공략해 볼 만한 후보군으로 일단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염두는 좀 해두셔도 괜찮을 만한 섹터다라는 것까지 일단 여기까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주 한번 좀 봐주세요. 조선주 흐름이 오늘 일단 좋으네요. 뭐 조선주면 일단은 뭐 우리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쪽은 현대미포죠, 그죠? 현대미포.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가격은 안 오고
여기 한 10만 원대 초반이 저는 1차적인 한번 뭐 지지 라인, 분할 매수 가격대 정도로 생각되고 2차적인 가격대는 저기 전고점을 밑에서 돌파한 자리 정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근데 워낙 시장이 변동성이 커서 저기 10만 원대 초반 가지고 분할 매수하지 말고 9,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오기를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드렸는데 10만원대 초반에서 약간 흔들리다가 이번에 11만 5천원까지 올라갔고 다시 윗꼬리 달면서 밀렸고 지금 다시 10만원대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선주에 비하면 그래도 현대미포조선이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옆으로 행보하는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기회가 지금 안 주고 있어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 조선주는 뭐 업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업황은 나쁘지 않은데 저는 조선 기자재가 좋다. 오히려 그래서 태광,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 뭐 피팅부터 해서 오히려 조선 기자재 쪽을 저는 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오늘 저희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5400 제가 우리 KB증권의 리포트가 오늘 나온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선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산업 자 조선 ETF 리포트 나온 건데 전체 보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정동희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우리 정동희 연구원님은 조선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 LNG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수주를 많이 했다. 그래서 LNG선 신조속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 기대감도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수주한 가격이 2.4억 달러 이상 한 배, LNG선 한 척당 2.4억 달러 이상으로 수주를 해야 BP를 넘어서서 수익이 나는데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수주한 거를 체크를 해보니까 실제 수주 성과가 여기 보시면 2.4 정도는 돼야 되는데 2.14밖에 안 돼서 그렇게 수익성에 도움되는 그런 수주 잔량이 많지는 않다라는 게 우리 KB증권의 조선섹터 애널리스트 분의 의견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있죠. 조선은 당분간 실적이 나오기는 아직까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대신에 B2C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피팅은 뭐죠? B2B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몇 년 동안 업황이 안 좋은 동안 구조조정이 다 되었기 때문에 조선사들이 이렇게 수주를 받으면 줄 수 있는 조선 기자재 회사들이 몇 개 없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선사는 이렇게 수익이 나기 어렵지만 조선 기자재들은 수익이 잘 나고요. 2분기 실적 잘 나왔고 3분기도 실적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내가 시장이 조정받을 때 그러면 조선사를 살 것인지 조선 기자재를 살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조선 기자재를 보시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